네, 시간이 돼서 끊어지더니, 네, 그, 저기, 4분간인가? 4분? 하여튼, 다음이 시대가 유전산업.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는 이렇게 바이오 사람인데 좀 바이오 개념하고 약간 좀 틀려요. 정확히 따지면, 유전 복제 사업이라고 해야죠. 유전자를 갖다 복제해가지고, 사람이 공장에서 태어나고 사람이 상품처럼 팔려요. 노예냐고요? 노예가 오히려 더 행복할 거예요. 노예보다 더 못해요. 완전 물건 취급을 받으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장기저출력. 싸게 생명 영장 사업으로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보통 13살에서 15살 정도 되면 장기가 다 이게 좀 성인한테 이식해도 될 정도로 커요. 그럼 그때까지 겁나게 부려먹어요. 여러 가지 서비스 사람이나 이걸 부려요. 그러면 13살, 15살 정도 되면 얘를 갖다가 이제 부대를 시켜요. 다 살벌하죠. 원래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해요. 제가 이제 이 경각심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좀 약간 살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그 장기 이식산업이 먼저 발달해요. 예전에 저기 그 한무석 박사의 무슨 줄기세포 뭐 해가지고 한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종기적인 윤리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물에다 하고 그 동물은 죽여도 되니까 동물에 뭐 이렇게 장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안 돼. 왜 안 되냐? 동물의 장기를 갖다가 인간에다 이식하면 이게 안 맞아요. DNA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게 오히려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인간하고 이게 맞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동물, 이게 침팬지나 우랑우탕 같은 그 걔네도 비슷하잖아. 우리 장기에 그런 폐나 췌장이나 이거 걔네들 떼가지고 넣으면 안 맞아요. 그게 맞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 결합이 되는 유전자가 돼야 돼요. 그래 나중에 어떤 현상이 많냐면 이게 개나 아니면 원숭이, 오랑우탕, 고릴라에다가 인간의 그 정자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게 뭘 만들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나중에 이게 다 트러블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 잠깐은 이게 맞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트러블 현상이 다 일어나서 이게 사람이 죽는 현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의 장기는 인간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야 돼요. 같은 인간이라도 이게 안 맞으면 쉽게 말하면 혈액형이 틀린 장기를 하면 당연히 죽겠죠. 마치 그와 같아요. 사람끼리도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줄기세포 자체가 이제 그걸 나중에 생명윤리로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복제 인간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게 뻔히 보이니까 줄기세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결론은 뭐냐? 복제 인간 사업 유전 산업을 해요. 그럼 복제 인간 이게 나오나요? 이게 나오려고 했으면 시대적으로 유전 산업이 정보통신보다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지구 같은 경우는 종교적 윤리적인 게 이게 관념이 세가지고 그게 이제 나오질 못했죠. 근데 언젠간 되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상황이 때문에. 왜? 인간의 탐욕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거침없이 하기 때문에. 그 이익을 위해서 누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죽으면 되니까. 그에 대한 업보는 져야죠. 그에 대한 이제 대가는 치르게 됐어요, 우주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장기 적출하고 두 번째가 뭐냐?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이제 눈치챘을 거예요. 이제 이걸 갖다가 좋게 말하면 이제 감성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요. 감성 서비스 사업이 뭐냐면 그냥 섹스 사업. 섹스. 그냥 쉽게 말하면 이쁜 우리 아이돌들 있잖아. 막 9등신, 10등신, 8등신 이쁜 그 있잖아요. 그러면 그 DNA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복제를 해요. 그러면 복제를 하면 그 이쁜 아이돌이 나오겠죠. 복제 인간 공장에서. 그러면 그걸 갖다가 팔아요. 못생긴 애들을 만들면 누가 안 사가잖아. 이쁜 애들을 사고 싶어. 상품성에 누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집에다가 좀 약간 여자 거기 클론 하나 드리고 싶어. 내가 남자야. 그러면 이쁜 애를 드리고 싶지. 춘녀를 드리고 싶잖아. 그럼 이쁜 애가 누구야?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런 요즘으로 또 아이돌 같은 이런 슈퍼스타 같은 그 미모의 여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여성은 자기의 유전자에 대한
로열티를 갖다가 받고 그걸 갖다가 너무 잔인하다고요. 자기 자식을 파는 거 아니야. 예전에 다른 실험할 땐 그런 단계가 많아요. 이제 자기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에 대한 로열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그 슈퍼스타는 그 유전자 그걸 갖다가 그걸 복제하는 권한을 줌으로써 해서 그 유전자 공장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로열티를 받아요. 자기의 복제인간 아기가 하나 태어날 때마다 얼마씩 자기 계좌로 따고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따고 태어나겠죠.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안 오게끔 여러분들이 인지를 미리 하게끔 이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아이돌이나 이게 슈퍼스타 이게 이쁜 뭐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같은 여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분들의 유전자를 그냥 복제하면 똑같은 생긴 아이가 이쁜 아이가 나오겠죠. 그럼 그런 애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 상품으로 팝니다. 아까 이제 몸이 건강할 때는 장기 저출형으로 이제 좀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이게 하다가 이게 장기 저출형으로 쓰고 이런 애들은 이제 수명을 좀 오랫동안 살겠죠. 이런 친구들은. 그럼 보통 이런 사창가 같은 데는 예전에 사람이 이렇게 가서 돈을 해갖고 했잖아요. 사창가의 여성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 클론을 그냥 이쁜, 세계에서 제일 이쁜 세계 유니버스, 미스 코리아급 여성들의 유전자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생산하는데 얼마나 이쁠 거 아니야. 그런 여자들은 그럼 산업이 그렇게 발달을 해요. 보통 그렇게 발달을 해요. 굉장히 잔인하게 발달해요. 근데 이게 영화로도 나와요. 장기 저출용 영화가 따로 있고 그 성서비스 용도로 해요. 남자 클론도 만들어요. 왜냐면 뭐 현재 시장에 엄연히 호빠라는 데가 있잖아요. 여성들이 거기고 남성들이 가서 이제 성적인 서비스 호빠가 있잖아요. 호빠에서도 당연히 이게 BTS, BTS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BTS 가서 오빠! 하고 하잖아요. 그럼 BTS가 똑같은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갖다가 상품으로, 좀 그런가요? 이제 그런 멋지고 이쁜 그 장동건이나 원빈 같은 애들의 유전자를 그대로 카피해서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팔아. 그럼 원빈이나 장동건한테는 애기 하나 텔 때마다 로열티 얼마씩 이렇게 쳐. 따곡따곡. 뭐 이런 경우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겁나게 일어났어요. 이번 시대도 안 일어날까요? 충분히 일어나고도 남아요. 왜? 인간은 굉장히 탐욕적이기 때문에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른 사람들을 적극 희생을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탐욕의 성질이에요. 아니 뭐 탐욕 욕심이 뭐 증권가에서는 좋다고 하던데 이제 좀 살아보세요. 좀 살아보세요. 그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의 밑에 노예로서 이제 못 들어가는 시대가 오면 여러분들 이제 입에서 이제 피비린내가 나는 시대가 한번 오면 그 말이 쏙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득권일 때는 괜찮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층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잔인한 시대를 살게 되겠어요.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섹스 산업. 남자 아이돌이나 여자 아이돌 같은 유전자를 카피해서 이쁜 여성들을 카피하고 남성들을 카피해서 그걸 갖다 판매를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감성 섹스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포주 사창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게 흘러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그걸 소지를 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게 렌트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사창가 쪽에서 많이 이렇게 해요. 근데 렌트 사업으로도 해요. 사람을 빌려주고 렌트 비용을 받는 형식으로 금융 서비스가 발달을 해요. 사람이 노예보다 더 못해요. 미래에도.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시대가 열려요. 앞으로. 이 산업의 추구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흘러가던 그런 시대로 떠밀려가요. 모든 대중들이.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바로잡으려면 모든 대중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그런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들을 단죄를 하고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게끔 하게 하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자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같이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돼. 그럼 장원씨한테 해결 방안이냐? 그거는 한 개인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와서 이제 세 번째 유전공학의 상품이 뭐냐? 군인입니다. 미래에 AI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전투기가 요즘 정찰기 같은 거 다 무인 정찰기가 AI예요. 그냥 무인 정찰기가 사람 없이 씩 가가지고 왜냐면 정찰기가 굉장히 위험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타면 죽잖아.
그래서 무인정찰기를 많이 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무인정찰기 휘 가면 얘도 AI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애들이 없어. 그럼 누군가 이게 군인 역할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AI가 군인 역할을 했는데 우리 저 부르주아 귀족들을 지켜줄 수 있는 군인들이 필요해. 예전에는 로봇들이 지켜줬는데 또 폭동이 일어나면 로봇이 없고 저기 AI 로봇이. 그럼 우리를 누군가 지켜줘야 돼. 누가 지켜줘? 네, 클론이 지켜줍니다. 그러면 이게 남자들을 군인 남자들이죠. 그럼 남자들을 대량으로 아이들을 생산을 해가지고 얘네들 군사 훈련을 시켜서 네, 클론 그 부대를 뭐 스타워즈 이게 영화 찍냐고 그보다 더 잔인한 세상도 많아요. 그보다 더한 시대가 아니에요. 거기는 오히려 나 인권이라도 보호를 해주지. 거기 클론의 역사도 뭐 거기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저기 군인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사람들이 우리가 게임하면 이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면 마린 가서 에이 되잖아 하고 보내잖아요. 그냥 희생으로 막 죽이잖아. 죽이지 않아 죽든지 말든지 하면서 똑같아요. 그러면 저기 전쟁에서 다른 게 귀족들 간에도 지들 사명이 있잖아. 부르죠. 지금 이 나라 귀족 회사들 있고 이 나라 귀족 얘네들이 전쟁이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뭐 저기 동인도 회사들 있죠. 인도적으로 이미 있어요. 동인도 회사라고 다 알죠. 인도의 그 동인도 회사 알죠. 거기는 회사이면서 군대까지 보유한 어마어마한 회사가 동인도 회사예요. 이미 있었어요.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보다 더 파워가 센 회사들이 탄생을 해요. 그러면 군대까지 보여요. 그럼 나중에 경쟁 회사하고 이렇게 경쟁이 붙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암살도 하고 회사에서 암살도 해요. 이미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회사들끼리 암살도 해. 지금도. 근데 이게 클론이 이게 군대가 되면 회사에서 그걸 갖다가 군인을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국가 전쟁뿐만 아니라 용병 부대로 이제 이게 군인을 갖다가 이제 클론 군대를 갖다가 이게 납품을 하는 공장이 이제 베이비 공장, 이제 군인 베이비 공장이 이제 또 들어서요. 그런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애들을 생산하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 납품을 하는 용병과 비슷한데 노예죠 그냥. 이런 시대가 굉장히 잔인한 시대가 이게 뭐 영화나 일본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이게 나오죠.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잔인한 시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이제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이제 극소수의 사람만 이제 그 귀족으로 살고. 이제 여기를 단계를 넘어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주산업으로 가는데 이제 여기는 좀 먼 얘기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지금 AI 산업과 유전 산업이에요. 우리 복제인간 만드는 기술이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기술이 별 필요 없어요. 이미 복제인간이 언제 그걸 실험을 언제 그거를 1980년대에 이미 복제인간이 탄생을 했어요. 지구상 현재. 뭐 옛날 인류가 아니라 현 지구에. 유럽에서 복제인간을 1980 몇 년도에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80 몇 년도에 유럽에서 이미 복제인간을 만들었어요. 실험을 통해서. 복제인간은 우리 인간은 말 그대로 암컷과 수컷이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지구는. 복제인간은 내 한 사람은 똑같은 유전자를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카피해서 그대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 두 명의 정자와 난자가 만난 게 아니라 그대로 카피해서 만드는 게 이게 복제인간이에요. 이 복제인간이 이미 1980년대에 예전에 잡지 과학 잡지에 이렇게 실렸었어요. 이미 1980년대 유럽 어느 나라에서 그 시범적으로 복제인간을 실질적으로 탄생을 했대요. 복제인간이 나왔어요. 그래, 제가 그 기사를 봤냐면 2000년도 초반에 그거를 봤어요. 와, 복제인간이 이미 나왔구나. 이미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근데 자기네들이 복제인간인지를 보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추적을 하는데 계속. 그래가지고 추적 분석을 한대요. 그 친구들이 아마 1980 몇 년생이니까 80년생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지금 41년이 지나네? 지금 거의 나이가 이제 중년이 됐겠네요. 40쯤 됐겠네. 그 복제인간, 그 최초의 복제인간. 본인이 복제인간인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적조사를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얘들이 어떻게 자고 이 환경이 어떻게 하는지. 근데 본인이 복제인간인지 모르고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정에서 똑같이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겠네. 그 최초의 국제인간이.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미 다 기술은 나왔고 했습니다. 그걸 산업으로 이제 적용을 못한 것 뿐이죠. 왜? 종교적 윤리 때문에. 이제 이게 발달하면 그 다음에 우주 산업으로 나가요. 그럼 나중에 우주 산업으로 나가면 이제 식민지 개척이 일어나죠. 다른 행성에. 그럼 대부분 물론 저희 클론이나 하층민 사람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원 채취나 그런 이제 하면서 굉장히 이 지구에 사는 사람과는 완전히 딴판에 굉장히 혹독한 삶을 살아요. 뭐 저기 옛날에 그렇게 저기 무슨 성장 저기 하록성장 지금 영화 찍냐고 이제 애니메이션 옛날 하록성장이 그거죠. 저 어렸을 때 하록성장 저기 봤는데 그게 그 한 시대를 갖다가 일본 애니메이션 그 작가를 통해서 천신들이 한 시대를 갖다가 정보를 갖다 넣어준 거야. 그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 아톰도 있고 뭐 별의별 영화 있잖아요. 공상영화, 문화출소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다들 시대적으로 다 틀리기는 하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가죠. 하록성장이 마칠 것 같아요. 식민지로 이렇게 클론 같은 애들이나 하층민 애들이 가는데 나중에 지구로 다시 들어가시는데 못 가게 막아. 그리고 지구에 있는 다른 행성에는 보시다시피 태양계 다른 행성에는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물을 갖다가 이게 좀 가져오고 싶은데 지구에서는 그걸 갖다가 주기가 싫어. 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물을 뺏고 싶어. 식민지에 있는 애들이 지구에 있는. 아니면 지구를 이주해서 지구를 못 오게 다 막고 있어. 지구에 있는 브러주아 귀족들이. 그리고 식민지에 있는 저기 하층민이나 클론들은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 옛날 그 저기 뭐냐 하록선장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생각나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갖다가 일본 애니메이션 그 작가가 그걸 갖다가 영적으로 이제 그게 저기 그 백회가 열렸던 것 같아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현대인들에게 그거를 이제 전 세계 현대인한테 옛날에 그 당시 하록성장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저희 나이 때는 그거 드라마 그 저기 애니메이션 연편 애니메이션 하록성장 안 본 사람이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유명한 그게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 몇 개가 있어요. 한번 나중에 젊은 친구 저희 젊은 분들이나 그걸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백수가 저기 돼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백수가 된 일이 올 거예요. 그때 한번 보시는 걸 권장을 해요.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지금은 시간이 없는데 일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뭐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백수가 돼서 이제 저기 시간이 겁나 많이 남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럼 제가 제 강의를 이렇게 그때 들으면 그 하록선장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은하철도 999 이런 걸 한 번에 다 연속해서 보세요. 그러면 한 시대의 실험이 어떻게 흘렀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영적인 것과 명상적인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의 관점에서 다 이걸 갖다 한번 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남았어요.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통찰력이 여러분들이 키워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식 종목을 찍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 시장과 마켓, 자본주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세력들이나 속지를 않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의 통찰력을 키우는 데 이 강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건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산업의 역사의 그 단계적인 부분을 이번 강의는 했고요. 네, 다음 강의는 이게 좀 길어지겠구나. 저걸 설명을 하면. 네, 다음 강의는 이제 이게 산업의 톱니바퀴 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